83회 제 83회 ROR랩 레일즈 가이드 밸리데이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잠시만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 레일즈 가이드에 이제 있는 부분을 순서랑 상관없이 제가 좀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가이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보시면은 이제 에러 처리하는, 그러니까 에러를 뷰에 보여주는 거를 이제 예시로 이제 올려가지고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할 건 뭐냐면 실제 코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밸리데이션 헬퍼, 제가 괄호에서 메소드로 했는데 메소드는 아니고요. 실제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매크로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는 아니고 매크로에 가까운 헬퍼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었던 예시 코드를 이어가지고 제가 볼 텐데요. 지난번에 참석 못하신 분을 보게 되면 제가 작성한 코드가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 밸리데이터에 이제 나온 한 10몇 가지를 일단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가이드 있는 대로 제가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시간이 될 때 따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밸리데이션 헬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cceptance, 뭐 이제 쭉 confirmation, 뭐 exclusion, 뭐 포맷 쭉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acceptance는 이제 대체로 많이 쓰는 게 사용자 약관 동의할 때 쓰게 되고요. accept라는 옵션을 써서 뭐 true, false 외에도 뭐 yes, no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idate associate라는 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된 뭐 has만이라든가 모델 관계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되고 양쪽 다 쓰게 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rmation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나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는 표현을 가상 속성이라 썼는데, 가상 속성은 뭐 이제 그 원문에는 virtual attribut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에 없는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레코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을 필드를 virtual attribut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항목은 두 개 쓰지만 두 번째 쓰는 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exclusion은 이제 제가 표현은 뭐 이제 의역해서 금지어를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걸 써서 배열을 써가지고 거기에 배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쓰지 못하도록 체크하는 거고요. 포맷은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겁니다. 정규 표현식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수치 숫자 검사하는 유머리컬리티가 있는데요. 그게 정규 표현식에서 숫자에 대한 거를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정규 표현식이 이제 그 줄바꿈 문자, 개행 문자도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포맷이 아닌 수치 숫자 검사하는 걸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clusion 반대로 inclus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gth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의 길이나 크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게 되면 대표적 문자 길이도 있지만 단어 길이, 단어 개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라 보시면 되는데요. 따로 코드를 추가해주게 되면 이제 토크나이즈하는 걸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은 그 길이에 대해서도 문자 길이가 아닌 단어 개수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름에 이제 단어가 2개냐 3개냐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resence가 있는데요.
제가 요걸 예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던 게 못 찾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젠스 true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블랭크라든가 뭐 empty 뭐 요 정도 체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모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스에 대해서 뒤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조금 이해는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찾아본 결과로는 외부 참조키가 필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 참조키로 프레젠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외부 참조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딜리트를 한다거나 이제 널 값을 넣었을 때 체크가 그대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통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참조키를 쓰는 대신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뭐 언더바 id를 쓰는 대신에 프레젠스 다음에 모델명을 써서 체크를 그런 거를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설명상에는 프레젠스랑 앱센스가 내용이 거의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스하고 앱센스는 이제 내용은 단어상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설명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예시 코드를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validates with랑 validates each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그 밸리데이터를 이제 따로 저희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만드는 코드랑 같이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제가 만든 예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본래 당초 예전에 시즌 2 때 프로덕트의 모델에 대해 가지고 밸리데이터 예시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그 가이드에는 뭐 펄슨 예시가 있어가지고 펄슨 낸 것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할 거는요. 첫 번째 할 건 잠시만요. 첫 번째 할 거는 우선 acceptanc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cceptance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관 동의하는 데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듯이 acceptance란 옵션 뒤에 보면 accept라는 속성을 써서 true, false, 그러니까 1하고 0 대신에 yes도 yes라든가 no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term of service 대신에 are you sure라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폼 태그를 써서 are you sure 대신에 이제 yes나 n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코드가 되면은 프로덕트에 이렇게 프로덕트에 보시면은 이제 are you sure라고 있는데요. 여기 체크하는 거를 이제 yes나 no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성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에러가 뜰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요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나온 게 아니라 각 필드별로 한 예시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까지 못해서 위에만 나타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억스턴스 이렇게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yes, no라는 게 예, 뭐죠? 밸리데이션 밸류 값이 yes나 no가 들어가는 예, 밸류 값을 yes나 no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기본 값은 1하고 0을 씁니다. 예, 옵션을 쓰지 않으면 1하고 0을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 어떻게 처리하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yes냐 no를 어떻게
좀 체크하는 아,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아유쇼라는 이제 그 필드명을 쓰게 되고 어트리뷰트를 쓰게 되고 억셉턴스를 하는데 그에 대한 옵션으로 이제 괄호 안에 억셉트를 생략하게 되면 1이나 0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yes를 쓰게 되면 yes를 체크했을 때만 이제 받게 되고 no면은 no를 체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체크했을 때는 다 뭐라고 나와요? no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뷰에 이제 yes나 no에 대한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듯이 그럼 노라는 체크는 안 하는데 노가 아닌데? 예, 예, 뭐 의미상으로 맞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no로 체크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억셉턴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트 어소시에이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모델명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에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은 소스는 요건데요. 실제로 뷰 단에서는 구현을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belongs to에 대한 모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밸리데이트 어소시에이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유저라는 모델하고 absent date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elongs to라는 옵션에 대해서 그 모델 관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보시면은 좀 코드가 조금 제가 붙여놨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는데요. 우선 이제 유저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absent date라는 모델을 해즈메니 관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ent date는 유저에 대해서 belongs to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auto save라는 옵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auto save가 이제 업데이트는 할 때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코드 짰을 때는 auto save랑 관계없이 진행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지우지 않고 이제 다른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유저 1이랑 유저 2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듯이 그냥 이름이 일단 유저 네임이 노라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를 첫 번째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저 네임이 밸리데이션을 걸어주고요.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면은 당연히 밸리데이션 통과를 하지만 그에 관계된 absent 데이터를 유저를 가지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유저에 있는 그러니까 absent 데이터는 유저에 대한 그 유저 네임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유저 네임을 이렇게 널로 만들어줬을 때 그거는 밸리데이션 통과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 통과한 결과는 이제 실패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실패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거의 이제 belongs to 모델 관계인 absent 데이터도 false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false가 뜨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가 그 absent 데이터에 관계된 유저를 지우게 되면 그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밸리데이트 위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버리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보듯이
이제 그 값을 코드 체크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유저네임을 똑같이 유저2를 다른 이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베리데이션을 통과한 다음에 지웠을 때 이거는 통과되는 거를 실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베리데이트 어소시에이트 그 베리데이터를 쓰면 된다고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뷰를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이거 코드 붙인 걸로는 설명을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복 확인을 하는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메일 체크할 때 많이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붙일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메일 뒤에 언더바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뷰에다가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뷰에 만들어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모델에다가 베리데이션을 쓰게 주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나와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베리데이션 프레젠스 true라는 거를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nil이 아니라 같이 혼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지 않아도 오늘 통과는 할 수, 체크는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뷰를 보시게 되면요. 새로운 걸 만들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넣고 이메일을 똑같이 만들어서 통과한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냥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방금 제가 에러 어떻게 된 거는 이제 뒤에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 보여준 게 아니고 익셉션을 발생시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했던 코드를 잠깐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제 이메일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똑같은 거를 쓰게 되면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 밸리데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금지어로 표현을 했지만 보통 이제 해당되는 단어를 뺄 때 쓰게 됩니다. 요거 반대로 인클루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사용자 언어를 뭐가 쓰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in이라는 옵션을 써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여기서는 이제 나온 게 이제 메시지라는 옵션을 따로 써가지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따로 풀어주는 게 좋다라고는 되긴 돼 있는데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하게 된 거는 이제 사용자 퍼슨의 이름에 이제 어드민이나 루트를 쓸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제가 어드민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름은 이제 적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이름을 쓰게 되면 AD만 쓰게 되면 통과는 되는데 밑에 거는 제가 랭스 테스트 하면서 같이 걸려 있어서 뜨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포맷이 있는데요. 포맷에 대해서는 이제 정규 표현식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주의하실 거는 이제 여기 보듯이 백슬래시 A
백슬래시 Z를 쓰게 돼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캡으로 쓰는 거를 쓰지는 말라고는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써보니까, 그냥 붙여서 넣어보니까는 이제 그거는 쓰지 말라고 에러가 떠서 백슬래시 A랑 백슬래시 Z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A랑 Z라고 시작한다고 보는 걸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테스트 넣은 거는 이메일 주소를入力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메일 주소 있는 거 정기 표현식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거기다 with 다음에 옵션을 쓰고, 보통 이메일 형식에 벗어나는 거는 이제 이메일 주소가 뭐 형식이 다르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칸만 쓰게 되면 이메일 주소 형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인클루전은 익스클루전을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여기 보면 랭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해당되는 옵션은 뭐 최소, 최대,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똑같은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다만 이제 그 토크나이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단어 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보통 이제 외국 이름은 성 이름이 분리해서 쓰게 되니까 뭐 3개인지 4개인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도 이제 여기서는 단어 체크하기 위해서 공개 표현식으로 이제 워드 카운트 하는 거를 썼고요. 이 예시 코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이름에다가 토크나이즈를 쓰게 되면 이제 최소 길이는 이때는 두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드를 카운트했기 때문에 요거를 빼게 되면 단순히 글자 길이가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최소는 이름은 2글자 길이가 2개 이상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쓰게 되면 이름은 이제 최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워드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문자 길이는 길지만 하면은 길을 통과하게 되지만 단어로 체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토크나이즈 옵션 써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길더라도 그러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옵션은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면 두루두루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밸리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신경은 사실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을 실제로 해보려다 보니까 사실 몇 가지는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 안 된 게 하나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범위를 3에서 그러니까 3글자에서 7개까지 했는데 보통 이게 옵션으로 too short하고 too long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long length라고 이제 쓰게 되면 메시지를 나오게 하도록 썼지만 요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범위를 이렇게 in이 아니라 다른 거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상으로는 too short랑 too long이 있는데 long length에 대해서는 없어서 사실 뭐 쓸 리는 없을 것 하긴 하지만 이건 안 돼가지고 이건 좀 다시 체크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랭스,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 아니면 그 크기에 대해서는 뭐 단어 개수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밸리데이션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치 숫자에 대해 살펴보는 유머리컬리티라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표현식 검색을 하지만 이제 개행 문자,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이제 밸리데이터가 따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옵션만 잠깐 살펴보면 뭐 보다 크다, 뭐 같거나 크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저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그 짝수 홀수를 체크하는 옵션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제로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에 대해서는 좀 생각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사실 밸리데이터를 좀 더 다 마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좀 막힌 게 뭐냐면 프리젠스에서 조금 막히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블랭크나 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밑에 보시면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는 많이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근데 모델 관계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프리젠스를 툴을 쓰게 되면은 실제 그 포린키 대신에 그 객체가 있는 걸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인버스 오브라는 옵션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코드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뭐 그렇겠거니 하고는 믿고는 있고 사실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부분에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검증 못 해가지고 요거에서 찾다가 아직도 마저는 사실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까지는 실제로 한 건 요 코드고요. 뒤에 나머지 있는 앱센스하고 유니크하고 요거는 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밸리데이트 위드하고 밸리데이트 이치는 여기 나온 코드는 제가 실제로 다 구현은 못했고 비슷하게 그 밸리데이터 만드는 거를 마지막 보여주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밸리데이터를 사용자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시 나온 거는 타이틀 밸리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레코드에 있는 액티브 모델에 이치 밸리데이터를 상속받아서 거기서 이제 메소드 중에 밸리데이트 이치라는 거를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써서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쓰는 거는 이름을 타이틀 밸리데이터 쓰게 되면 실제는 이제 밸리데이터를 타이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에 대해서 통과하는지를 사용자가 만들 수 있고요.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구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밸리데이트 이치, 밸리데이트 미드 형태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준비한 코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용자가 쓸 때마다 이런 클래스를 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타이틀을 만들고 다른 걸 정식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씩 생성해줘야 되는 가이드에서는 복잡해질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체크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파라미터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속성별로 체크는 한 클래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유저 네임도 있고 뭐 랭귀지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라인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필드가 있다면 그 필드를 파라미터 받아가지고 파라미터로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클래스를 하나씩 다 생성을 해야 돼요. 클래스
클래스 이름이 그렇게 타이틀로 들어가요. 아, 클래스 이름은 밸리데이터라는 거는 써야 되고요. 앞에 있는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이지다. 그러면 에이지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지 밸리데이터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하게 무슨 밸리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밸리데이터 이치라는 거에다가 뒤에 보면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레코드 어트리뷰트 밸류가 있는데요. 그 어트리뷰트 돼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타이틀이든 아니면 뭐 디스크리션이든 뭐 밸류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을 이제 통과하냐 실패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고려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경우에 파라미터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밑에다가 여기 바로 정리할 수 있는 클래스 클래스 안에다가. 안에다가요? 네. 클래스 안에다가는 그것도 밑에 밸리데이터 밑에다가 정리해서 쓸 수는 있어요. 분리해서가 아니라 네. 그 안에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다른 데 활용하는데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저도 아직 검증 못했지만 실제로 이제 레이즈에서는 이제 밸리데이터를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만 처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그 클래스 안에 그 인스턴스 밸류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번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터 하다가 그 클래스 예를 들면 타이틀한 밸리데이터 안에 어떤 인스턴스 밸류가 있으면 그게 이제 혹시 바뀌게 되면은 다른 그 다음에 검사 때 계속 체크 영향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는 이제 안내 설명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즈가 들어갈 때는 한 번만 생성을 하고 그거 이제 여러 번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쓰게 되면 다른 모델에서 쓸 때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다른 도움 말씀, 제가 질문 받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설명은 사실 코드 보시면 대부분은 사실 가이드만 보시더라도 눈으로는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코드를 혹시 볼 때는 제가 이제 미리 똑같이 따라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리데이터 혹시나 실제로 써보셨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살펴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실제로 밸리데이터를 썼을 때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시는 올렸지만 그 예시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뭐 있을까요? 요즘 밸리데이터를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가지고 이런 거죠. 그 멤버가 유저가 있는데 아이디가 그 페이지마다 아이디가 새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은 그 홈페이지마다의 유저가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중복되고 여기도 중복되고 다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죠. ABC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도 ABC라는 아이디가 있고 ABC라는 아이디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멤버는 전부 한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홈페이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달라요. 그러면 아이디를 체크할 때 유니크를 써버리면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유니크를 쓰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서만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할 때 이 부분은 이 조건들에서 따로 그 부분을 가져와서 어떤 중복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따로 분기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if라든가 그런 거 쓰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따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그 사용자 중에 그게 이제 공통 블럭 지정에서
예, 이제 i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분기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밸리데이터를 여러 가지 밸리데이터를 조건식 하나로 if 뭐뭐일 때 밸리데이터를 쓴다라는 거를 묶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를 무조건 밸리데이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드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밸리데이터를 무시한다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을 쓸 수 있고 그거는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 가이드에 그 뒷부분 사실은 설명이 좀 있습니다. 예,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예시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 저도 사실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한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서 혼자 스코프 저들은 좀 생각나서 예. 스코프를 통해서 그 사이트마다 뭐 아이디가 있다든가 사이트 이름이 있다든가 식별자가 같이 기준으로 리스트를 흘렸습니다. 이게 밸리데이터에서 같이 체크되는 제가 예시에는 제가 못 담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유니크니스 보면 이제 스코프랑 옵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